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세 가격 하락 이후 우리 지역에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상 법정 다툼까지 준비하는 세입자들의 임차권 등기 신청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인천에서는 부평구가 미추홀구만큼 늘었고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부천 지역 세입자들의 임차권 등기 신청은 100건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12월 120건을 넘더니 이사철인 올해 3월 232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197건이나 나와 50여 건 안팎 끼거나 그 밑에 머무른 경기도 다른 지자체들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인천에서는 올해 미추홀구와 부평구, 서구와 남동구에서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미추홀구와 서구, 부평구 지역 임차권 등기 신청은 지난 1월까지 모두 100건 이하였는데 2월 들어 갑자기 200건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도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197건과 173건을 기록해 전세보증금 분쟁이 크게 줄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꼭 가야 될 분들은 이사를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법정 다툼이 시작된 집들도 있고 지금 뭐 이사를 못 가고 주인하고 계속 논쟁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심각합니다. 임차권 등기란 기존 임대주택에서 이사를 나간 뒤에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는 일입니다. 분양받아 입주일이 다가오는 등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야 하는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제도인데 계속 살고 있는 세입자처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가 걸려있는 집들은 새로운 세입자들이 복잡한 부동산으로 보고 입주를 꺼려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애를 먹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소를 빼버리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내가 전세금을 못 받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보장받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오는 다른 세입자들은 순위에 밀리게 되죠. 그러면 그 집에 안 들어가게 되죠. 전세가가 크게 떨어지는 역전세 현상이 늘면서 우리 지역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임차권 등기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2년 전 전세가보다 싼 가격에도 집을 매물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제는 동포청 입지와 또 출범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다음 달인 6월 5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입주 계획조차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자, 송 기자, 우선 재외동포청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재외동포청이 왜 생겨나게 됐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1997년 외교부 산하에서 재외동포재단이 발족했습니다. 그런데 동포지원 사업 집행기관이다 보니 정책 수립이나 정부의 동포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영사나 법무, 병역, 교육과 세금 등과 관련한 이와 같은 업무들이 동포들 각 부처를 일일이 방문해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불편함까지 있었는데요.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동포청 설립이 간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관련 법안이 통과돼서 외교부 외청으로 신설이 확정됐고 다음 달 5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 재외동포와 재외동포단체 지원, 서비스 정책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네, 이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가 최근에 확정됐는데 인천에 또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인천시는 다음 달 5일 개청 예정인 재외동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 같이 세계 화상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인천시도 앞으로 재외동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기대감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외동포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가칭 웰컴 센터를 만들어 750만 재외동포들에게 인천 시민에 준하는 주거와 의료, 문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이미 아메리칸 타운과 유러피언 타운 등 대규모 주택과 상가를 조성해 재외동포들에게 입주 혜택을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도에는
100만 평 규모의 해양 관광 휴양 단지인 한상드림 아일랜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제외동포청 입주 계획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외교부는 최근 인천시와 함께 청사 사무공간에 대한 입지 조건 등을 보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했는데요. 물망에 올라있던 곳은 송도와 청라, 영종 등 3곳입니다. 외교부는 이 중 송도와 청라만 실사를 진행했는데요. 청라의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 등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를 고려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제외동포청 직원이 아닌 제외동포 입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결국 입지 후보지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럼 남은 곳은 송도 한 곳인데요. 현재 인천시는 제외동포청을 송도 신도 시내에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럼 송도 내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결정이 남아 있는데요. 송도에서 거론됐던 곳은 위추홀 타워와 글로벌 캠퍼스, 부영 송도 타워 등 3곳입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것처럼 인천시는 내부적으로 부영 송도 타워로 결정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인천시 내부적으로만 결정이 됐지 외교부와는 아직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5일 기준으로 개청까지는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사무공간 조성과 또 리모델링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다음 달 5일 개청을 해야 하는 만큼 발빠른 결정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450억 원 규모의 2023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단계 접수를 시작합니다. 2단계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재원은 신한은행이 단독으로 30억 원을 출연하며 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 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으로 1년 차는 대출 이자 중 2%를, 2, 3년 차까지는 대출 이자 중 1.5%를 인천시가 2년간 지원합니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석 달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 업종 또는 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4월 11일부터 1단계로 2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충북 청주에 이어서 증평에서도 구제 확진 농장이 발생한 가운데 김포시 역시 긴급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김포시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예찰을 시행하고 방역 취약 농가, 축산 관련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달 104개의 농장, 소 520마리에 대해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5일부터는 해당 농가를 재방문해 체혈 검사를 시행하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아래면 재접종할 계획입니다. 김포시는 외부인 접촉이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농가에 요청하는 한편 구제역 의심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김포시 축수산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주기적 유행이 끝났다고 선언하며 관련 규제 또한 대부분 완화되거나 해제됐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동시에 아직은 불안감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인제대학교 백병원 김병우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정부가 코로나19 주기적 유행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와 11일 미국에서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를 선언한 바 있는데요. 이번 선언이 코로나19 감염자가 대폭 줄었다든지 코로나19 대응이나 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최근 유행 상황을 감시해 본 결과 오미크론이 아닌 새로운 변이 출현에 의해서 다시 유행한다든지 사망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낮아졌고 의료 대응 역량 면에서도 코로나 환자를 충분히 진료할 수 있고 기존 의료 체계 유지도 가능해져서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추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중장기적인 관리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됐다면 이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네, 아직 평균 매일 약 15,000명의 확진자와 일평균 7분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는 여전히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 어르신 등 고위험군 분들께는 중증 위험이 높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환자가 입원하는 다인실 구조의 입원실, 중환자실, 응급실이나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 원내 감염 전파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는 격리기간이 7일 의무인데요. 6월 1일 또는 조금 더 일찍부터 격리기간은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됩니다. 의무 격리는 없어지지만 의료기관에서는 다른 환자에게 감염 전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 동의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됩니다. 또 확진자에 대한 현재 치료제 무상 공급이나 입원 환자 치료비 지원도 당분간 지속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나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격리지원금 제도도 당분간 유지됩니다. 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의 주의사항도 함께 말씀해 주실까요? 2022년 3, 4월에 대유행이 있었고 그 이후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의한 재유행이 있었는데요. 재유행을 거치면서 발생폭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백신 접종과 그 이후 자연 감염을 통해서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기면서 새로운 변이로 인한 대유행이나 중증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추가 변이 출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다시 공중보건 위기상황 재선언 가능성도 언급한 바가 있어서 체계적인 감염병 감시와 국제협력 등의 대비와 대응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대면 접촉을 자제하시고 특히 고위험군을 대면 접촉하시거나 요양시설을 방문하시는 것을 자제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실 때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생긴 면역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추후 접종 공고에 따라서 1년에 1회 혹은 2회 예방접종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고위험군 분들은 담당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잘 받아주시고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부시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부시장은 지난해 4월 1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임에도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지지자 30여 명 앞에서 지지 연설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음 날인 지난해 4월 17일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도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60조를 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 전 부시장은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김주현 국회의원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김포 과밀학급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김포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 12일 이 장관과 만나 김포 지역의 중학교 과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중학교는 학교 신설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고 초중학교 통합학교가 들어선 학교는 과밀 탓에 분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